저희 한국 블록체인 뉴스에서요 아주 획기적인 방송이 오늘 첫 방송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비트코인 사주입니다. 비트코인도 엄연하게 그 탄생한 연도, 월, 일, 시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명리학의 아주 귀재들을 열심히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오신 명리학 취재 전문 기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비트코인의 사주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럼 발행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행일이 언제죠? 2009년 1월 3일입니다. 네. 2009년 벌써 네. 13년 정도. 네, 그죠. 전 사실 사주에 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연원일시. 네. 어떤 기준으로 좀 분석이 되는 건가요? 사주는 우선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고 년, 월, 일, 시 그렇죠. 이것들이 천간과 지지라는 2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총 8글자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팔자예요? 네, 그렇죠. 8글자니까. 네, 그래서 팔자구나. 네, 사주 그렇죠. 팔자. 네. 연주를 보시면 이제 조상, 그리고 월주는 부모, 그리고 일주는 본인, 그리고 시주는 자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야.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 우리 일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주가 바로 무신, 이라고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무신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물상이라는 형태로 풀이를 해보면 재주 있는 영리한 원숭이가 광산을 품고 있는 큰 산에 산다. 즉 비트코인은 채굴 원숭이라고 해석이 되고. 채굴? 그럼 그렇죠. 비트코인 광산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득템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죠, 채굴 그렇죠. 그런 카페도 있고. 네, 그러면 그분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채굴 원숭이와 또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될까요? 비트코인 사주 함에 있어서. 비트코인 사주 함에 있어서는 인관제라는 것으로 이제 기본 구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인관제는 다시 이제 그 정과 편으로 이제 나뉘어진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이렇게 구분되고, 또 비견과 겁제, 식신, 또 상관이 추가로 구성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인은 관을 부리고 관은 재를 부리는 게 이제 순리라고 해요. 근데 인은 부장인자이고요. 관은 계급, 권위, 벼슬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재는 우리가 아는 그 재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그 일주를 다시 살펴보면 여기 식신이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실 거예요. 네, 보입니다. 이 식신은 먹을 복으로 해석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벌고 먹고 살기 끊임없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주와 월주를 보니까 정제가 2개 있고, 2개 있어요. 네, 편관과 비견이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제는 바른 재물로도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월급처럼 이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편제는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일확천금 이런 재물의 성향을 좀 의미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편관을 갖고 있으니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서 사회적 계층 내지는 이제 감투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라고 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제 비견이 또 보이실 건데요. 보입니다. 비견은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 추진력 등으로 이제 풀이가 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진하는 이제 형국이에요. 근데 물론 나쁘게 보면 이제 관제구설에 시달리고 여러 번 위기도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를 극복해내는 뚝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세력 저기 위쪽에 보이는 저거는 뭔가요? 만세력 상단을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개의 충이 연, 월, 일, 주에 모두 다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충은 그 저희가 아는 그 충신의 그 충이 아니라 충돌한다는 의미로 나쁘게 보면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타인의 상황과 판단에 의해서 부딪히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미로 좀 볼 수 있고요. 시점을 잘 만난다면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행운으로도 좀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약간 자수성가형, 대기만성형 할자 팔자로 그래도 채굴에 의해서 또 천직인 운명이다. 그렇죠. 이런 뜻이 맞나요? 그래서 일단 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너무 그 위험한
그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지만 많았습니다. 위기가. 네, 위기 많지만 이를 감내하고 뚝심 있게 붙여야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매력이 대운이 들어온다는 또 소식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운이란 이게 또 10년을 주기로 이제 사주에 큰 흐름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 2017년도 맞죠. 그때 굉장히 또 네, 비트코인이 또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들어오니까 네네 2009년에 탄생하고 10년이 되기 전에 네 대운이 들어온 거구나 17년에. 그렇죠. 그래서 그 운을 대운이 이제 1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고요. 10년이 한 2026년 정도까지는 네네 계속 좀 운이 좀 유지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주대로라면 아직 5년이나 남았어요. 지금 대운이 좀 쪽쪽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2017년도부터 금년까지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2017년 보시면 정인과 또 상관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협력하게 하고 기존 질서와 이런 규칙을 거슬러서 자신만의 새로운 룰을 강요하는 극적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게 맞습니다. 2018년도에 무술, 2019년 기해로 들어왔으니 안정적이면서 플랫폼적인 역할이 성격이 이제 강해질 거고 2020년 경자에 식신과 정제가 들어왔으니 2020년도부터는 다시 재도약을 하면서 네, 재물이 따질 겁니다. 야, 기가 막히게 딱 네. 맞다. 왜냐면 18, 19년 조용했거든요. 잠잠하고 맞아요, 20년 맞아요. 작년부터 말씀 주신 것처럼 식신과 정제 네. 음악으로 21년. 그러면 이제 올해가 중요합니다. 2021년 2021년 어떻습니까? 4월과 5월은 임진과 개사입니다. 오, 임진과 그래서 개사. 네, 비트코인 사주상 아주 기운이 좋을 것으로. 됐다. 4월과 네. 5월에 기운이 좋다. 네, 야, 4월과 5월은 급등이 전망되는 운세이기 때문에 이후 하반기에는 이제 과거의 패턴대로 뭐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으겠으나 꾸준히 성장세를 네,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올해 운세가 좋고 또 상관과 겁재 성질이 네.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하모니가 만들어져서 네. 계속 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좀 과거 그리고 현재 또 미래까지 쭉 알아보고 왔는데 직접 취재를 해보신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도 의심을 품고 취재를 했는데 네.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사주 방송이 2화에서는 이더리움에 관한 이더리움 사주를 네, 그렇습니다. 괜찮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화 이더리움의 사주는 어떻게 풀릴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화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